네, 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자,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 곧장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저 지나갈게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같이.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편해세요? 미국에 있는 동안 정산하러 급하셨나요? 네, 김경 시의원 당초 오늘 새벽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CES에도 가고 유명 한식당에도 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왜 귀국 일정을 당겼을까요? 일단 굉장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좀 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나라가 이거 엄청 시끄러운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가 먼저지 사실은 CES 간다랄지 뭐 조카를 만나는지 아들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고발 조치가 된 다음에 바로 미국을 갔다 볼 수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이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자술서를 냈습니다. 네. 내고 나서 갑자기 이제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 이제 저거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은 평일이고 어제는 일요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심야에 갑자기 기습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언론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젯밤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보도를 오늘 다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을 좀 선택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올 것 같이 해놓고 어젯밤 늦게 갑자기 기습으로 귀국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플랜을 좀 짜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앞당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어제 오후 11시 10분부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김 시의원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요? 결국 지금 문제를 일고 있는 지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김경 시의원 측에서 1억 원을 전달했는가 그리고 돌려받았는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시점, 전달한 방식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이 매개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는가 당연히 이런 부분들부터 확인해 볼 것 같고요. 지금 반환을 받았다라고 결국 양측의 입장이 맞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반환받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대가성을 띄었느냐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당시에 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된 전후 사정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쳤는지 대가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경찰이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 김 시의원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해서 준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30분 조사했다고 하니까 예. 사실 이제 조사 양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사실은 김경 시의원이 이제 어젯밤 들었잖아요. 예. 근데 들어오고 나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 한 걸 사실은 분석해야 하거든요. 근데 분석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할 때는 미리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거 다 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그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들어올 때 압수수색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리 김경 시의원이 오늘 들어오기로 했다고 한다면 미리 압수수색을 다 했어야죠. 그리고 관련자도 다 조사를 끝내야죠.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이 김경 시의원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압수수색 시점도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3시간 30분 조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떠한 시선에 의식한 조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뭐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29일 날, 지난달 29일 날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12일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제 사무국장 정도 하나 조사하고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이제 수사의 ABC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정치자금이랄지 뇌물죄와 관련된 것들은 당사자들이 다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의자랄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건 물적 증거, 그중에서 특히 이제 디지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증거. 그러면 휴대폰이랄지 PC랄지 이게 사실은 고발과 동시에 또는 고발 이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10일이나 지났잖아요. 휴대폰 지금 다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뭐 텔레그램이랄지 뭐 카톡 다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그런 정황이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부르겠지만 예. 과연 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너무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사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얼마 정도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영장 청구 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어떤 그 일부분의 증거 인멸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앞서 그 어떤 내가 돈을 줬다 받았다라는 자술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단 말이죠. 좀 이렇게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돈을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술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단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린 다음에 사실은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금전을 어떤 대가를 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금전을 주고받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계좌 이체를 할 일도 만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런 금전을 주고받지 않아서 보통의 경우라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윤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김병기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그 녹취가 등장을 하면서요.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비교적 좀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것도 물증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진술과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을 한다면 오히려 곧바로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인다라는 판단도 섰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협조적이지 못했던 태도, 증거인멸 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어떤 판단 하에 그리고 본인 역시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시기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출국을 해버린 부분은 분명히 좀 비난을 받을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 반복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보안성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그런 메신저를 뭐 탈퇴했다 가입을 반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을 한 바는 없는지 수사기관에서 좀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의미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1억 원의 행방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관했다라는 전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김경시 의원도 이제 돈을 준 거 맞다, 돌려받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도 돈인지는 모르지만 쇼핑백을 받았다.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이제 이런 식 취지의 진술했다고 보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강선우 의원하고 이제 김병기 의원으로 나눈 그 녹취록이거든요. 근데 녹취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 가면 돈을 안 돌려준 거죠. 네. 사무국장이 됐건 강선우 의원이 이걸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공천 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돌려줬기 때문에 단수공천이 된 게 아니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날 와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돈을 받았다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합리적 의심할 수 있고 나중에 마지막 나온 얘기가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지 않고 바로 돌렸다면 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 자체에 보면 강선우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고 아니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즉시 안 돌려줬고 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 자기가 떳떳하게 돈을 돌려줬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녹취록 자체에 나온 내용대로
경찰이 어떻게 밝혀내가 중요해요. 근데 녹취록은 그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사실로 정리가 돼버리면 그건 수사를 잘못했고 능력이 없고 전문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지켜는 봐야 하는데 너무나 이 늦장 수사를 하고 뭐 조사도 늦어지고 압수수색 늦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억 원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 행방을 좀 서둘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늑장 수사 논란도 있는데 반대로 빨리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왜 출국 금지 미리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버젓이 출국을 했고 그걸 또 뒤늦게 이미 미국에 있다는 걸 알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제 경찰도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간략하게나마 밝혔습니다. 고발이 들어간 건 이제 고발이 된 다음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31일 출국을 해버려서 실제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배당을 받기 전에 이미 출국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늑장 대응을 한 거다라고는 엄밀히 말하면 볼 수 없었다. 배당을 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지금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상황이 좀 불가피하고 다른 사안들보다 오히려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지만 과연 유의미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또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물증을 확보하느냐 앞으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일단 고발장은 지난달 29일에 접수됐잖아요. 자, 그 이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그러면 고발이 될 걸 전제로 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사실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압수수색이 제일 중요하고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일날 고발장이 접수했다고 한다면 그건 배당 전이든 어쩌든 간에 일단 경찰 자체에서 다 인지하고 있던 내용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럼 출국 금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자, 압수수색은 배당이 되고 난 다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뭐 배당이 되고 절차가 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랬다. 이 변명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별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 경찰이 말이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경시 의원인데 더군다나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죠. 출국 금지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변명 자체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나온 거는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 그리고 주고받은 거 맞다라는 양쪽의 진술 이 정도이고 그 밖에 나오는 뭐 추가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자면 뇌물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1억을 줬다고 지금 김경시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억을 받은 건 맞죠. 그러면 돌려준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 문제예요. 자 줬는데 거부를 하고 그냥 돌려줘 버렸다. 만약에 즉석에서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사실은 사무국장이 됐건 강선 의원이 됐건 간에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돈 준 김경시 의원은 정치자금을 안 준 게 되거든요.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도 뭐 법적인 거 한번 따져봐야지만 아마 미수가 되는 건데 정치자금 미수 규정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돌려줬는데 바로 즉각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처벌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녹취록과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1억 원을 줬겠어요? 그건 공천을 앞두고 준 거잖아요. 또 결과론지를 보면 공천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대상이 돼야 하는데 컷오프 대상이 돼서 선거에 출마 못할 사람이 오히려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1억 원 자체가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본인들의 어떤 처벌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저게 인정이 되면 뭐 김경시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선 의원도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 의지
이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